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런대로 좋습니다. 거래소가 플러스 0.91%고 그래서 2625포인트, 코스닥이 플러스 1.13%, 72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 끝내줬죠. 오늘 이제 미국 그 시간외 거래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우리 시장이 조금 좀 차별화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도 강시장에는 훨씬 못 미치는 어찌 보면 이제 제한된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라든가 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건 여전히 좋지 않고요. 그 외에 이제 뷰티테크라든가 또 에너지 관련주 또 오늘은 방산조선이 또 모처럼 조정을 끝내고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방산조선 관련해서 또 제 생각을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인데요.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7조 3천억입니다. 어제 7조 6천억, 그제 6조 7천억. 그러니까 6, 7조 정도면 아주 그 5조까지도 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힘이 부족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급등을 바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이 힘이 약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오늘 거래대금이 6조 3천억입니다. 코스닥 이제 시장 규모가 거래소 대비했을 때 한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면도 6조 3천억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개인들이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항상 한 10조 정도는 거래가 되거든요. 지금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 못지않게 거래가 뜸한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일본 그래프 보면요. 최근 시장의 어떤 한계 같은 게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죠. 요 윗단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부딪히면 뚫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묘하게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 신용등급 하락 요거하고 같이 겹치면서 요 추세선 요게 이제 저항선이라고 봐야겠죠. 요 선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래 저항선인데요. 이번에도 그 시장에서 한계를 보여줬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래 대금, 시장의 활기, 에너지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 근한 한 달째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대폭 늘어났을 때 비교했을 때 한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거래가 뜸하다, 활기가 많이 떨어졌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된 상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10분봉 보면요. 오늘 하루 보면 아침에 이렇게 높게 이렇게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후로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죠. 그러죠. 어제도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높게 출발했었는데 그 후로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죠. 그러죠. 그 전날도 이렇게 보면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밀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보이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매수세가 뒤따라주지 않는 시장의 에너지, 수요가 좀 부족한 그런 시장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욕은 앞서지만 그 다음에 매수가 이렇게 뒤따라주지 않으면서 한계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침에 팔면 가장 좋은 시장이죠. 사는 것은 종가 무렵에 사는 게 가장 싸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시장 수급을 보면요. 조금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이 오늘 한 2,200억 매수 우위했죠. 기관도 한 870억 매수 우위했는데 개인들이 3,4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코스닥도 한 1,2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개인들은 올라가면 팔고 빠지면 사는 그런 추세인데요. 외국인들은 최근에 매도세에서 매수세를 이렇게 살짝 바뀌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한 5원 정도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올라갔다. 달러 대비했을 때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 그동안에 쭉 팔다가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렇게 매수 우위한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날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 날입니다. 이때도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세가 한 2조가량 큰 한 일주일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쭉 팔다가 매수하다가 또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세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율이 1380원대로 다시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그만큼 또 달러 값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원화 값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 또 수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시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86원입니다. 5.8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큰 폭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 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아직까지는 약세장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된 상승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뷰티테크라든가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요. 돌아가면서 아주 그 전체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소테마들이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다음 이제 어제 그 해외 시장 보면요.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2%니까 약간 주춤했죠. 그렇지만 그래프 이렇게 보면 쌍바닥 찍고 나서 앞에 고점은 넘기고 그 전에 이제 고점은 아직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나스닥 보면 다우보다는 조금 더 강하죠. 앞에 고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 앞에 고점까지 거의 육박한 그런 모습입니다. 빅테크 기술주들이 굉장히 최근에 반등폭이 컸어요. S&P 500도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비슷하죠. 앞에 고점 거의 육박해 있죠. 오늘 니케이 일본 시장은 마이너스 0.6%입니다. 우리 시장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느낌이 들죠. 우리 시장이 일본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죠. 오늘 우리는 플러스가 났는데 일본은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래프도 고개를 살짝 이렇게 숙이는 모습입니다. 대만 플러스 1.2%. 대만이 우리하고 좀 비슷하네요. 독일 플러스 0.4%. 독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프랑스 플러스 0.75%. 상해 플러스 0.25%. 항생 플러스 0.4%.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하고 이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이렇게 잠깐 보죠. 전체 시장 오늘 그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 시간 외 거래입니다. 보통 한 0.5% 정도 평균치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음봉이 길쭉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대비했을 때 좀 매물이 쏟아지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65%니까요. 이걸로 봤을 때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종목에 앞서서 전체 시장이 이렇게 한계를 보여주는 시장이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저항선 여기 부딪히면서 이렇게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시장은 여러 가지 거래 대금이라든가 또 수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계를 보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장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소테마들 예를 들면 뷰티테크라든가 또는 풍력, 태양광 오늘은 이제 방산조선까지도 모처럼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한계는 있지만 소테마 작은 그 테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방산조선은 최근에 좋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방산조선 관련해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쪽은 이제 조금 여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방산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좀 이익이 나셨다고 그러면 한 절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는 팔아서 현금을 좀 쥐고 있다가 추이를 좀 보다가 사고 싶으면 요 60일선 정도 요 파란 선이죠. 요 정도까지 만약에 빠진다고 그러면 그때나 다시 이렇게 좀 들어와 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는 거가 마지막 단계죠. 증권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증권시장에 있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다. 주식으로 있을 때나 현금으로 있을 때나 자기 돈 아니다. 그럼 언제 자기 돈이냐? 출금을 해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자기 돈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출금을 해야 비로소 자기 돈이다. 거기에 있을 동안에는 변동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언제 또
이익이 많이 났지만 손해가 날지도 모른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게요. 주식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팔아놓고도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이렇게 손해 나는 경우도 많고 이익이 났는데 챙기지 못해서 다 날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기만 해도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는 안 본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방산이나 조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익이 많이 나 있다고 그러면 이제는 일부는 좀 이익 실현하고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전체 시장이 지금 조금 앞에 고점에서 버벅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조금 이익 실현해도 되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며칠간은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개별성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MC넥스입니다. MC넥스 아마 구독자분들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댓글을 받아보면 MC넥스 가지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면 상당히 수익이 났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은근히 강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MC넥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카메라 관련주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전장,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도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중이 스마트폰 쪽에 아직도 한 70%, 전장, 자동차에 한 30%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MC넥스 그래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실적만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었겠느냐, 뭔가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최근에 연기금도 많이 사고 있고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인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요, 드론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활약이 컸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수천 대 정도가 아니고 수만 대를 이렇게 러시아도 그렇고 생산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소형 카메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다고는 우리도 아마 드론 부대가 있고 또 드론도 많이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국내 수요도 꽤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제 본다고 그러면 로봇 같은 경우도 카메라로 이렇게 보고서 움직이겠죠. 거기에도 저는 소형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MC넥스가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전장, 자율주행차, 예전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급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2년 전에. 이제 그뿐만 아니고 이제는 수요처가 좀 다양해지는 거 아닌가. 다양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드론이나 또는 로봇 이쪽에서 수요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MC넥스는 성장성 면에서 좀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되는 주식이다. 실적도 이렇게 보면요 대단히 좋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한 5천억 정도니까 요즘 5천억 정도면 조그만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실적 이렇게 보면 제가 자주 보여드렸지만 2024년에 23년에 영업이익이 182억, 24년에 440억, 25년 금년이 650억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지만 방금 말씀드린 드론이나 로봇 관련해서 또 이런 쪽으로 앞으로 수요가 많이 기대가 된다. 좀 주목해 봐야 될 주식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팔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길게 봐야 된다. 주봉 한번 보죠. 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올랐을 때가 자율주행 테마가 이렇게 기승을 부렸을 때입니다. 그때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스마트폰 경기라든가 이런 쪽이 별로 좋지가 않았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또 얘기들이 좀 뜸해지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바닥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봉으로 봤을 때 예전 58,000원에서는 지금 28,000원이니까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가격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좀 주목해 봐야 될 주식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네, 다음에는 최근에 가장 상승력이 좋았던 테마가요.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쪽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대선 국면에서 지금 공약으로 그쪽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쪽을 앞으로 많이 확대하겠다 그렇게 공약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요. 그 공약이 어쨌든 이쪽 재생에너지 쪽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CS 윈드
여기는 이제 풍력 관련 대표 종목이죠. 여기가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쪽 풍력 그 보조금을 취소하겠다 그 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횡보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죠. 최근에 이렇게 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평소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얘기죠. CS 윈드도 이렇게 좋지만 CS 베어링 이제 터빈 관련해서 풍력 그 부품 만드는 회사죠. 규모는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윈드에. 그렇지만은 베어링이 오히려 더 주가 관련해서 기대감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정감 측면에서 CS 윈드 쪽을 이렇게 추천드리는데요. 해외 투자도 많이 해놨습니다. 그다음 아직까지는 이제 보조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적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본업에서도 지금 그 흑자가 나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풍력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가 거의 도외시했었는데 이제는 이쪽에 관련해서 원전 포함해서 다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흐름도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CS 윈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요 거래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죠. 근데 그 저항선을 그 매물벽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위로는 매물벽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죠. 수급에서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 가격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S 윈드 이제 풍력 대표주,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대표주죠. 근데 이거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대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인 줄은 알지만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들어가기가 그렇고 제가 보기에 CS 윈드 정도가 가장 무난해 보인다. 그 외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미국향 그쪽 수요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그러면 조정을 받고 나서는 최근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 전기를 이렇게 생산을 하면 요거를 이제 도시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설비 투자 관련해서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어쨌든 대표 종목 위주로 이렇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CS 윈드, 하나솔루션,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그쪽이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봤을 때요. 최근 시장은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매매가 좀 되면서 상승세가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중에서는 뷰티테크 제가 그건 한 달째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콜마가 이제 파마리서치 못지않게 실적이 좋고 미국에서 화장품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사보자 그런 말씀을 거의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근처 어디 신고가 요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신고가 날 때 요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따지면 근한 50%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아마 사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의 매일 한국 콜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코스믹스도 같이 이렇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지금도 추세가 이렇게 단단하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혹시 사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완전히 그 매도 신호가 완벽하게 이렇게 나올 때 음봉이 한 길쭉하게 한 2개 나오면서 거래가 이렇게 늘어날 때 그런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파마리서치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파마리서치는 제가 연초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들 손에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개인들은 아마 거의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우위했기 때문에 보유량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면 매물대가 이렇게 얇지 않습니까? 요때 이렇게 매물대를 힘있게 이렇게 벗어난 다음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특히 저는 ETF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를 하고 있다. 수익률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는데요. 파마 리서치를 지금 들어갈 수는 없지만 대신해서 산다고 그러면 한국콜마 정도는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쪽은 좀 아직도 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넓게 보면 뷰티테크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콜마 파마 리서치 외에도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보톡스 아닙니까? 그래프가 최근에 좀 조정은 받기는 있지만 21선이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오늘 21선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가 이제 그 소송 때문에 그동안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제3공장 제품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수출이 다시 재개되면서 실적도 아마 1분기에 가장 기록적인 매출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이제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이제는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메디톡스 이게 보톡스라고 그러면 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러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이제 메디톡스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쪽도 뷰티테크 관련주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메디톡스에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다음에 이제 뷰티테크 관련해서 덴티움도 이것도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이기 때문에 넓게 봤을 때 뷰티테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작년 대비했을 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한 20%가 단숨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요 앞에 저점에서 딱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괜찮을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요. 연간으로는요. 이번에 이제 작년 대비 실적이 반토막 난 거는 1분기 실적입니다. 연간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요. 얼라인 파트너스 행동주의 펀드가 여기 지분을 한 7.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실적에 대한 고려가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알고 들어왔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주주 지분이 지금 한 18% 정도 됩니다. 근데 자사주가 한 22%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샀지 않나. 이 자사주라는 거는 좀 여윳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 가능한 그런 돈으로 이제 자사주를 살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봤을 때 얼라인 파트너스 행동주의 펀드에서 아마 그 자사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소각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욕심낼 만한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 특징은 이제 소테마들이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 시장으로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세장 대비했을 때 절반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6조, 7조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거래 대금 가지고는 전체 시장이 가기에는 힘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로 보셔도 그게 여실히 좀 드러나죠. 이렇게 윗단, 여기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순환하면서 조그만 테마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량 지표 이렇게 보십시오. 강세장 분위기 비교했을 때 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반면에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변화된 모습이라고 그러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원화 값이 많이 이렇게 뛰면서 달러 약세 분위기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팔자 위주였다가 최근 한 보름 동안 보면 물론 이제 팔자도 있지만 강하게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안정된 그런 맛이 있다. 그래서 빠지는 것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 고점을 뚫고 힘있게 올라가기에는 시장이 분명히 한계를 가진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